네, 학습 목표는 아래와 같습니다. 지역주의, 지역 차원에서의 정체성의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사회갈등 관리에서 정체성 개념을 이해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라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안보 개념을 러시아 사례, 러시아 지역주의 발전 사례에 대비해서 무엇을 더 설명하고 어떤 포인트를 발견할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을 보는 것이 오늘의 학습 목표라고 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에는 정체성과 지역주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주의는 좀 복합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정 지역에 특정 인종이나 민족이 살고 있으면 보통은 이제 민족주의 대립 이렇게 해서 지역이라는 속성보다는 민족에 초점을 맞추어서 설명하려는 경향이 많습니다. 특히 정체성과 관련하면 더더욱 그렇게 되는 양상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반면에 특정 인종이나 민족적인 구분이 미약할 경우에 그럴 경우에 지역주의는 사실 정책성과는 결부짓지 않고 정책적인 차원에서 그냥 분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역주의는 정체성으로 분석하지 않는 물론 이제 인종과 민족이 결부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사회안보 개념과 연관지어서 지역주의와 정체성 문제를 연관지으면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정체성이 지역을 기반으로 해서 나타났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그것을 사회안보 개념과 러시아 사례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은 무엇이냐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 국가 내 특정 물리적 공간 혹은 영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경우는 지역을 국가에 국한해서 설명할 때 이야기입니다. 이때 경계를 짓는 것은 역사적 전통과 배경, 인종, 민족적 구성, 사회 경제적인 조건, 그리고 자연 경계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정 지역은 산과 강으로 나뉩니다. 그것이 교류를 오랜 기간 동안 교류에 장애가 되기도 하고 그 결과 각각의 지역에서 서로 다른 어떤 전통, 그다음에 경제사회적인 조건을 가지고 발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오랜 시간 흐르다 보면 그 지역이 자연스럽게 구분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지역은 주권, 국가, 영토를 포괄하는 세계 차원에서의 지역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국가 차원에서의 지역 문제가 아니고 국제적 맥락에서의 지역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역이다라고 했을 때는 다층적인 개념이고 크게 두 개의 구분으로 나누어서 지역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지역의 개념입니다. 다른 영역, 근데 다른 에어리어와 물리적, 문화적으로 구분되는 동질적인 에어리어다,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국가 차원에서 본다면 관습과 이상에 대한 충분한 의식이 통일되어 있어서 그러니까 관습이나 어떤 아이디얼, 이상적인 상황에 대한 의식이 충분히 통일되어 있고 그것이 다른 영토, 국가 내의 다른 영토와는 구분되는 정체성 의식으로 발전되어서 가지고 있는 영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이런 개념 정의에서는 지역의 정체성, 지역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이 핵심적인 요소, 사회 구분에서 사회적인 정체성이 핵심적인 요소라면 지역주의도 그와 비슷하게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정체성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지역의 가장 중심적인 요소는 역시 물리적인 공간입니다. 영토적 경계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니까 물리적 공간이 중요합니다. 다만 최근 들어서 ITC 그리고 기술혁명을 통해서 사이버 공간들이 많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가면 새로운 공간 개념이 발전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이버 공간 내에서의 차이, 차별, 정체성 이런 게 형성되면 우리가 지금 정의하는 지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중심 요소는 물리적 공간이다 라고 하는 개념 정의도 바뀔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역은 다차원적으로 정의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6가지 차원으로 키팅이라는 학자는 6가지 차원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글로벌한 의미에서의 지역, 대륙, 특정 대륙 내에서 지칭할 수 있는 지역, 그 다음 국가, 그리고 로컬, 국가 내의 특정 공간이죠. 그리고 도시, 그리고 이웃이나 근처,
이런 걸 의미할 때 우리가 지역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6개로 나누어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국제적 맥락에서의 지역을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가 국제적 맥락에서도 지역주의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유럽 지역주의, 아시아 지역주의. 이럴 때의 지역주의는 대체적으로 초국경적인 지역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지역 내에 사회적 통합이 성장하고 의도적으로 조정되지 않은 사회 경제적인 상호작용이 진행되는 과정,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공통의 이익과 정체성 단위로서의 지역, 이런 것들이 공고화되면 이제 지역이 형성된 거죠. 이때 중요한 거는 지역의 성격을 규정하고 구성원을 확정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굉장히 논쟁적입니다. 아시아 지역주의, 과연 존재하느냐? 어디가 포함되는 거냐? 누가 그 구성원이냐? 아직도 확정되지는 않는 것이죠. 그리고 지역주의의 형태도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적 맥락에서의 지역주의에는 몇 가지 동학이 발견됩니다. 어떻게 해서 국제사회라는 초국경적인 지역이 형성될 수 있느냐를 한번 살펴보면 한 4가지 정도의 사례를 들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첫 번째는 독립관리입니다. 신생국이 만들어졌어요. 분리독립했어요. 자, 이들 간의 상호관계를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분리독립하기 이전에 종주국과의 관계도 설정해야 되고 다른 강대국 간의 관계도 설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신생국들이 특히 작을 경우에 이런 관계를 설정하는 게 그렇게 손쉽지는 않죠. 결국은 국제적 정체성, 행위 주체 이런 성격을 공고화하는 과정에서 국제관계에 개입하는 방식으로 국제적 맥락의 지역이 결성되기도 합니다. 갈등관리 차원에서 지역기구를 결성하기도 하는 거죠. 저런 문제와 관련해서. 강대국과의 관계를 설정하는 과정, 이런 과정에서 만들어진 것들, 비동맹도 아마 저런 쪽과 무관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상호 의존을 관리하기 위해서 지역을 만들기도 합니다. 지역기구들은 평화 문제, 안보 문제, 그 다음에 경제 문제, 이런 것을 협의하고 협력하고 하는데 유용한 툴입니다. 유용한 도구가 되는 거죠. 그리고 사회와 학습 공간이기도 합니다. 같이 모여서 평화에 대한 논의를 하고 공동의 인식을 만들어가는 과정. 그리고 이 과정은 결과적으로는 초국가적인 안보 공동체 형성, 초국가적인 안보 문제에 대한 공동 대응, 이렇게 발전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상호 의존성이 생기기 마련인데 그 상호 의존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국제적 맥락에서의 지역주의가 형성될 수 있습니다. 국제화 관리입니다. 지역적인 기제도 있지만 세계화의 과정에서 지역 통합이 필요한 경우도 발생합니다. 다자적 제도를 하는데 지역별 구속을 한다든지 지역의 국제연합 평화 활동을 한다. 그러면 이제 대응하기 위한 조직들도 만들어야죠. 그 다음에 지구화 과정에서 지역적 대응을 위해서도 지역주의가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자, 이럴 때 지역 기제는 어떤 장점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다자주의, 다자간 협력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협의체가 만들어지면 아무래도 서로 교류하고 교환하고 의견을 조율할 수 있는 기회가 증가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자유화 효과가 있습니다. 협력의 결과로 무엇인가가 규제가 철폐되거나 이런 것들이 만들어질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지역 규제를 확충하는 과정에서 자유화에 대한 반발이 약화될 수 있습니다. 제한적인 것, 차단, 단절을 원하더라도 속에 확충되는 과정에서 논의하다 보면 자유화에 대한 입장도 변경될 수 있는 거죠. 무역 자유화를 넘어서 정치적, 전략적 동맹 성격으로 발전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신뢰관계나 합의, 기제의 발전에 달려있는 거겠죠. 그러다 보면 긍정적인 정치적 효과도 거둘 수 있습니다. 물론 반대 우려 의견도 있습니다. 지역 단위로 무역 특혜 기제를 만든다 하는 것은 무역 전환에 불과하다. 그런 혜택은 다른 걸 통해서 얻을 수 있는데 굳이 지역 내에서 한다. 그게 발전이냐?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지역 단위만이 제공할 수 있는 것이냐?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참여국의 지역구제 건설 과정에서 협상력이 소진될 수도 있고요. 거꾸로 다자주의에 대한 관심도 없어질 수 있습니다. 모여서 협력하자, 협상하면 모두가 긍정적인 방안으로 그렇게 하자, 그리고 동의가 만들어지고 협력의 기제가 만들어질 것이다 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정한 상황에서는 오히려 불신이 증가할 수도 있고 지역
규제를 만들겠다고 참여했던 과정이 결국은 다자주의에 대한 실망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긍정적인 결과로 이어지지는 않을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 다음에 상이한 지역 기제 간의 경쟁이 나타날 수 있고요. 규제를 하는 기준이나 구조의 상충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지역 기제가 사실은 한 가지가 아니고 복합적으로 다층적으로 나타납니다. 이들 기제 간에 규제나 이런 데서 상충이 나타날 수 있고 늘 조율이 필요로 하죠. 분쟁 해결의 다층 구조는 규율과 효율성을 약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한 곳에 규율을 피한 것, 이런 것들이 다른 쪽의 규율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일어날 수도 있고요. 하나의 지역 기제가 성공을 거두면 거기에 대응하는 다른 쪽 기제도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블록 간의 갈등, 분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거죠. 지금 우리가 미중 갈등 관계에서도 이런 효과들을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지역학, 국제적인 차원에서의 지역 기제는 상호 이익 추구나 영향력 추구 현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결국은 지정학적인 차원에서 지역주의가 형성되면 강대국 중심의 지역 블록들이 나타나고 이를 기반으로 이익과 영향력을 추구하게 되고 그럴 때 지역 체제가 또 구성될 수도 있죠. 그래서 지역 기제가 나타날 수 있는 지역 협력, 지역이라는 지역주의가 국제적인 관점에서 나타날 수 있는 4가지의 현상들을 간략하게 짚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지역주의는 정체성과는 어떤 상관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리적인 것 때문에 나타나는 경계에 초점을 맞춘 경우, 그리고 정체성을 강조하는 정의, 이렇게 구분해서 볼 수 있습니다. 지역을 경계로 해서 초점을 맞추는 경우 지역주의는 단순히 차이, 이익 갈등 이런 수준에서 설명되기도 합니다. 결국은 갈등까지 번지기 전에 경쟁 혹은 정책 수준에서의 갈등, 그리고 이러한 갈등을 해소하는 과정, 이렇게 이제 설명될 수 있는 거죠. 반면에 정체성까지 강조되면 인종적, 민족적 요소와 결합할 경우에는 이제 민족국가 개념에서 출발한 거죠. 이렇게 되면 분리주의 전 단계까지도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체적으로 분리주의나 안보 문제로 지역 문제를 다룰 때에는 바로 저렇게 인종, 민족 요소와 결합한 경우입니다. 저런 경우에는 그동안에도 분석들이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경우에 지역주의는 보다 배타적인 성격을 가지게 되고 갈등, 분쟁으로 번지기도 하고 분리독립의 전 단계 수준의 의미를 내포하기도 합니다. 물론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다 저렇게 발전하지는 않습니다. 자, 이 과정은 몇 가지의 특징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지역주의가 정체성 문제를 간과하기도 하지만 정체성 문제를 간과하는 건 특히 이제 인종, 민족과 결합되지 않는 경우에 정체성 문제가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역주의가 나타나는 것은 이익이 결집되고 갈등으로 번지는 하나의 정치 과정을 보여줍니다. 언제 지역주의가 촉발하느냐 하는 것이 우리의 관심사가 될 수 있는 거죠. 정치 과정에서 지역 기반의 이해 위기가 생기는 것, 그 위기를 기반으로 지역주의가 이제 태동하게 되는데 위기는 몇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분배 위기, 침투 위기, 참여 위기, 정통성 위기, 그리고 정체성 위기입니다. 지역이 정체성까지 가지고 있다고 않다고 하더라도 앞에 4가지 위기는 경험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럴 때 분배 위기는 무엇인가 희소 자원이 특정 지역에게 분배되지 않을 때, 부족함을 느낄 때, 그럴 때 이제 정치 과정에 불만 이런 것들이 태동되게 되는 거죠. 침투 위기는 지역과 중앙이 단절이 돼서 중앙 정부의 어떤 정책이 지방까지 내려오지 않는 경우입니다. 참여 위기는 역으로 중앙이 무엇인가 정책을 결정할 때 지방이 배제되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황이 되면 정통성 위기도 생깁니다. 중앙이 합당한 거 맞아? 라고 하는 위기죠. 정체성 위기는 나는 이 국가에 속하는 것이 맞아? 라고까지 발전하는 거죠. 자, 그래서 결국은 지역주의가 이익 결집, 갈등으로 나가는 과정, 정체성과 결부하는 과정, 이런 과정에서 몇 가지 위기 상황을 상정할 수 있고요. 이런 위기 상황을 바탕으로 어떤 지역주의가 어떻게 태동되는가, 그리고 지역으로 지역주의가 있다는 것은 어떤 위기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가 하는 것을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지역주의는 지역적 정체성의 대두이고요. 그 다음에 정치 과정에서 정체성, 정통성 위기를 포함한 위기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지역주의를 분석할 때 지역주의는 무엇인가 라고 아주 분석하지만 왜 지역주의가 나타나는가에 대한 의문은 바로 저 정치 과정에서의 위기에 대한 관심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위기는 인종적, 민족적 구분과 결합되지 않고 정체성 위기에서 분리주의로 나가지 않으면 간과되기가 쉽습니다. 그냥 사회정책, 경제정책의 실패 혹은 부족 정도로 설명이 되죠. 근데 현실적으로 보면 지역주의의 발전은 그거보다 더 심각한 위기를 내포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지역주의를 정체성의 맥락, 사회안전, 사회안보 개념의 맥락에서 살펴보면 더 많은 문제를 발견할 수 있고 그래서 그거를 잘 대응할 수 있는 인식, 이해를 얻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체성이 더해질 경우에는 문제 성격의 변화가 나타나고 역으로 정체성을 배제할 경우에는 갈등의 핵심을 간과하는 위험이 초래되는데 그런 면에서 지역주의는 두 가지 상황 모두에 관심을 놓고 살펴볼 필요가 있는 주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